제5차 건강 모임의 주제는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뇌장 미생물 축 이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브레인 것 마이크로바이오타 엑시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주제는 미세 악교 세포와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최근에 생기면서 최근에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뇌안개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 생각하는데 굉장히 혼돈스러운 이런 각종 이제 이 뇌 질환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이런 거에 관한 이론인데 이게 가장 최신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직. 충분히. 그런데 제법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치매를 다루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면을 다루거나 또는 각종 뇌질환 하다못해 저기까지 과잉행동증후군까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복귀하는데 그냥 복귀에 그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주제하고도 아주 긴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건데 11시부터 2시까지는 꼭 숙면을 취하세요. 이런 얘기고 요 두 번째는 이제 장누수 증후군에 관한 하나의 그래픽인데 요거는 정상적인 이 장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리키 겉이라고 돼 있죠. 이 장이 이렇게 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혈관이고, 요거는 육모고, 요 안은 뭐냐면 음식물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그런 관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 장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새게 되게 되면 이 파토젠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병원체, 병원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정상적인 육모에 의해서 소화돼서 흘러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몸 전체에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성 염증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결국 이제 피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혈관 내 피가 흐르는 건데 근원적으로 건강한 피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골수가 다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골 안에, 뼈 안에 골수가 비게 되게 되면 그걸 골다공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는데 이럴 때는 건강한 피가 잘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는데 적혈구는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요 백혈구는 주로 병원균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하나의 면역 기능을 수행하죠.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혈소판이 뭉쳐가지고 사실은 이 방어막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당뇨나 이런 거에 당뇨가 심하면 이게 멈추질 않아요. 찢어져도.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한테 주사를 놓거나 그럴 때 되게 힘들어요. 이 피가 멈추질 않아서. 그래가지고 당뇨 환자들이 깊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빨간 점들이 생겨요. 그리고 굳어지면 이게 시커매져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게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가 잘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모양이 좋은 이제 이 피가 이제 혈관 속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 건강하지 않은 피는 요게 깨져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현재 이걸 보고 호떡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정상적이지 않은 이 적혈구는 이게 막 깨져 있어요. 이게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지난번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요게 하나의 간단하게 그려진 건데, 요거는 위고요. 요 끝이 뭐냐면은 요게 12지장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여기 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요 대장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들이 가면서 이렇게 항문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문을 거쳐서 여기 식도를 따라서 요 위문을 거쳐서 위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12지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췌장액이 나와요. 췌장액이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의 이 뭐냐면 질이 나쁘면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화기관 전체와 그런 기능들이 전부 다 연동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이 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역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위산이 막 역류되는 거예요. 위문이 요 위에 있는데 이게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위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잘 내려가는 건데 역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위문이 뭐냐면은 굉장히 느슨해지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 사이로 위산이 역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가슴이 무지무지 쓰려요. 예, 이거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 늘 설명하지만 키위 플러스 미네랄 주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안에 요 소장과 요 대장 안에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세균총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세균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세균총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이 세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거를 세균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요 뇌하고는 늘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척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뇌와 뭐냐면 요 장내 미생물의 움직임과 그런 물질들이 이 척수를 통해서 하나의 신경 물질이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림이.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이제 인테스티널 루멘이라고 하는 거는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공간이죠.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장내 아까 구멍들이 많이 뚫려져 있었죠. 요거는 촘촘하게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인 건데, 이런 방식으로 베이거스 너브스, 신경자극이라든지 기타 미주신경망이나 순환계, 면역계 이런 하나의 체계를 통해서 이것이 그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뇌는 다른 하나의 장부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뇌는 사실은 그 세균이라든지 기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이론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렇지가 않다. 그게 아니고 장과 뇌는 늘 연동되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동양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장이 불편하면은 뇌가 불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막 그런 건 잘 모르실 텐데, 이 장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침? 왜, 침 중에서 긴 침이 있어요. 그래서 소년들 중에 이 정신질환 때문에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폐흡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문하고 생식기고 가운데 있는 혈인데, 거기에다가 장침을 찔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뇌가 딱 선다.
이런 이론이 있어가지고 옛날 그 한의사들 중에 그런 거를 특별히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이 서양 의학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이론이라니 황당하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바로 이런 이론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밝혀지면서 그게 상당히 맞는 것일 수도 있었겠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론화시킨 게 이제 아까 장뇌축 이론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하면 장이라고 하는 거는 뇌랑 연결돼 있는데 이게 면역계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호 교감을 하는 건데 척수를 통해서 교감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면 뇌혈관 장벽이라고 돼 있는데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돼 있죠. 이게 혈관인데 뇌혈관인데 요게 장벽이에요.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아까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뇌혈관 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혈관 장벽이 이게 좁좁하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벌어질 때 뇌 안에도 역시 이물질이 들어간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뇌혈관 장벽이 있는 건데 마치 그 뇌누수 현상과 마찬가지로 요 뇌혈관 장벽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미세 악유 세포가 과잉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세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뇌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에요. 얘네들이 이 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기타 그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잡아먹거나 그것을 이제 해체시키거나 그것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거다. 라는 게 최근 이제 한 5년 안에 5년 사이에 이런 이론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하여간 발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각종 뇌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글리아의 과잉 행동 때문에 이런 하나의 그 질병이 걸리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최근 한 3년 전까지는 어떤 이론이 또 이렇게 이 대세를 차지했냐면 그것도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드레스텐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 생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플라그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나 이런 것들이 뉴런이라든지 시냅스라든지 이런 데 끝에 이 마치 그 이물질처럼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커지게 되게 되면 신경망의 일부 기능들이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녹이는 물질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발명을 한다면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미국의 제약사들이 천문학적인 이제 돈을 퍼부어가지고 엄청 연구를 했어요. 십수년 동안. 근데 거의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 플래그라고 하는 그 이론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야, 이거는 그 이론을 가지고 물질을 만든다는 거는 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거의 폐기 상태에 있고, 바로 이 마이크로글리아의 과잉행동이라는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럴듯해요. 근데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나요? 그 보통 이제 우리 인체는 되게 붉은색으로 된 데하고 흰색으로 된 데하고 황색으로 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왜 뼈, 그 다음에 정액, 그 다음에 뇌수, 이건 전부 다 흰색 계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회백색이라고 그러거든요. 흰색이거나 회색이거나 이 계통으로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물질을 만드는 것은 대체적으로 같다.
요새 말로 하면 단백질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이런 더 조금 세분화시키면은 콜라겐이라든지 젤라틴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드레스텐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 플라그라고 하는 신경망 이상덩어리죠. 이런 것이 작동하는 것이 그냥 현상일 뿐이고, 실제의 하나의 작동 기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것이 세포죠. 세포가 과잉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뇌질환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가설들이 요새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이제 요새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뭐냐면 봄브로스가 뼈국물이 아주 핵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의 사례로, 저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사례가 너무 적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 밑에 층에 어떤 후배가 이사를 왔어요.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막 돌아다녀서 너 여기서 왜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여기 이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층이었는데, 그러면 뭐 그 집 가서 뭐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 되겠네 해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쫙 들어가자마자 가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 친구가 오면은 화를 내지 않는 게 보통이잖아요. 오히려 막 이게 따뜻하게, 뭐 아들 친구네 이러면서 반겨해야 되는데 화를 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친구는 뭐냐면 나보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방으로 이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제 나를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게 뭐지? 나중에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 그 어머니가 약간 뭐랄까요? 폭력성이 있는 치매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요일을 기억을 못하고 시간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이제 할머니였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이 친구가 이사 와서 내가 뭐 특별히 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저 그러면은 내가 만드는 보고를 한번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박스를 이제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 후배는 처가 이제 유방암으로 이미 5년 전에, 제가 만난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볼 때 5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어머니 식사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뭘 먹는지를 다 알아요. 뭐 당연하죠. 자기가 해주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한 박스 뭐 이렇게 드리고 뭐 이제 그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한 2, 30일 지났어요.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저한테 이 혹시 보고론이라고 하는 게 치매에도 좋지 않을까요? 글쎄 나 모르겠다 그거. 자기가 이 어머니한테 드리는 식사 중에서 그거밖에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뭐냐면 그 시간을 분별하기 시작했고 밤낮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정도 이 공격성, 그 다음에 폭력성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잦아들고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사례가 하나여서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게 최소한 10개 정도만 돼도 제가 꽤 주장을 할 텐데, 뭐 아직은 하나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이론으로 미루어 추정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혈관벽, 요거, 이렇게 만드는. 이 혈관벽의 조직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합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커넥티브 티슈라고 그러는데, 조직 중에 상피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를 결정하는 거는 상피 조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화관을 결정하거나 지금 현재 뇌혈관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은 이게 결합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것의 원료가 뭐냐면 콜라겐이에요. 요거를 구성하는 그 기본 물질이. 네? 그래서 그런데 뼈국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음식이죠. 약은 아니지만. 그래서 뇌혈관 장벽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뚫려 있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 그림처럼. 아까 그러니까, 여기 뇌누수라고, 이게 원래 리키 브레인이거든요. 내가 이거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장누수가 있는 것처럼 뇌누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요게 미세악교 세포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하여간. 말미잘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2012년 이후부터 주목을 받게 됐던 하나의 세포죠. 그 전까지는, 2012년 전까지는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생리의학자들 사이에 어떻게 비춰졌냐면